안녕하세요. 최현준 교수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창의적 사고, 파이썬 코딩 실전에 관련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코딩, 그 다음에 뭐 모듈, 뭐 함수 이런 기능적인 면들은 거의 다 배웠고요. 이제 저희가 좀 활용하고 실전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윈도우의 자원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이제 윈도우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윈도우로 동작을 한다고 치면 뭐 메뉴도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박스 버튼이나 그 다음에 뭐 아이콘 같은 것도 있어야겠죠. 뭐냐면 이제 파이썬을 이용을 하면 윈도우 프로그램을 아주 기본적으로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C 언어나 C++에 비해서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이제 중심으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위젯이란 단어가 꽤 많이 나올 텐데요. 위젯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윈도우에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그 리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메뉴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버튼이라든지 또는 윈도우에 들어가는 그 뭐 캡션 같은 이름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아주 쉽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위젯 기능입니다. 자, 이런 위젯을 사용을 하면 여러분이 복잡한 코딩을 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화면상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조절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젯을 배치하고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을 하면 아무래도 키보드나 마우스 등을 이용해서 뭔가 입력을 받아야 될 게 많아요. 예. 근데 보통 키보드나 마우스의 동작에 관련된 걸 처리하는 모듈을 위젯과 비슷하게 사용된 용어죠. 이벤트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를 이용을 해서 키보드가 발생할 때마다, 그러니까 키가 눌려졌을 때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거고, 마우스가 클릭이 되거나 또 드래그가 될 때마다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메뉴, 뭐 대화 상자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위젯 활용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위젯은 이제 우리가 윈도우 창을 먼저 만들어야지 기본적으로 위젯을 이제 추가하거나 또는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젯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윈도우 창에 나오는 문자나 버튼이나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 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윈도우 창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네, 우리가 이제 그 파이썬에 여러 개 이제 추가적인 기능을 쓰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임포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썼었을 거예요. 네, 뭐 저희가 뭐 랜덤을 하는 라이브러리도 사용을 했었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수식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썼는데요. 그것처럼 tkinter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그 윈도우에 관련된 다양한 그 리소스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tkinter라는 패키지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임포트를 하겠다. 그래서 임포트 아스트리크를 적어주시면 tkinter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언할 윈도우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윈도우가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까지를 보는 건데요. 지금 윈도우 창을 만드는 코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 지금 윈도우에 여러분들이 TK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TK라는 함수는 저희가 앞에서 선언한 패키지에 그 인클루드가 되어 있는 기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TK라고 해주면 이 순간 새로운 윈도우 창이 하나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화면에 나타나게 하려면 윈도우즈 저희가 방금 선언한 윈도우 변수에 이제 새로운 윈도우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메인 루비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이 소스 코드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는 순간 또는 이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윈도우 창이 화면상에 뜨게 됩니다. 자, 이제 TK 인터는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TK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TK 인터페이스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TK는 뭐 TCL, TK라는 전통적인 GUI 인터페이스, 윈도우, 리눅스, 맥에서 모두 동일한 코드로 사용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윈도우즈 쪽 이제 관련한 파이썬 코드를 다루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TK인터라는 이 패키지를 가져오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예제는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습이 가능하실 거고요. 이제부터는 좀 이 윈도우를 약간 확장을 조금, 이 기능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윈도우 사이즈를 조금 조절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윈도우에다가 TK라는 걸 해주면 새로운 윈도우가 하나 생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윈도우 창의 앞에는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TK라고 이름이 나왔잖아요. 여기다 윈도우 이름을 넣고 싶죠. 네. 그러면 그 윈도우 창 연습이라는 이름을 넣고 싶다. 그러면 점 타이틀이라는 네, 속성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 사행에 나오는 거는 요 윈도우 창의 제목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오메트릭이라는 그 속성이 있어요. 이거는 뭘까요? 윈도우 창의 크기를 표시하는 겁니다. 자, 지금 400 곱하기 1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가로가 어떻게 될까요? 400이 되는 거고요. 세로가 100이죠. 당연히 단위는 픽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옵션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지금 선언한 윈도우의 타이틀과 사이즈를 선언했고, 그 다음 리사이저블이라는 속성을 선언을 했어요. 자, 리사이저블 속성은 안에 봤더니 뭐냐면 위드스는 풀스고 하이트도 풀스예요. 이게 뭘까요? 네, 위드스랑 하이트가 뭔가 그 이제 그 맞지 않 그러니까 고정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자, 이 속성의 이름 자체가 리사이저블이죠. 뭐죠? 네, 가로 세로의 창에 조절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게 창이 가로로는 커지고 세로로는 안 커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로에는 이제 false가 아니라 뭘 쓰면 될까요? true라는 값을 적어주면 되겠죠. 네, true라는 값을 적어주게 되면 얘는 이제 true라고 선언한 거는 사이즈가 가변 사이즈가 되는 거고요. false라고 해주면 이제 가변 사이즈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설정을 세팅을 해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네, 윈도우를 화면에 띄워주면 네, 다음과 같이 네, 실행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걸 만약에 C 언어나 이런 걸로 했으면 굉장히 복잡했을 텐데 아주 간단하게 이제 윈도우를 생성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윈도우를 만든다 그러면은 TK 인터라는 패키지를 임포트 하시고 그 다음에 윈도우에 TK 생성해 준 다음에 뭐 원하는 형태의 옵션을 달아주시고 네,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윈도우에다가 추가적으로 작업을 조금만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윈도우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안에 뭐 글자를 쓰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뭐 환영합니다라든지 아니면 뭐 만든 제작자의 이름이라든지 뭐라고 그러죠? 이제 텍스트로 입력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레이블링이 돼서 들어가는 글씨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네.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레이블이라고 불러요. 레이블. 자, 레이블은 여러분들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 사용자가 입력하는 건 아니고 이제 고정값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윈도우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되니까 윈도우 생성을 해주시고요. 윈도우 생성은 당연히 이제 TK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레이블도 마찬가지예요. 레이블도 생성 함수가 있습니다. 생성 함수가. 왠지 그 윈도우는 TK라고 그러면 조금 약간 저기 추측이 안 되는데 레이블은 굉장히 비슷해요. 이름이 뭘까요? 네, 레이블입니다. 네. 레이블이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성할 때 여러분이 넣고 싶은 속성을 있는 대로 넣으시면 돼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들어가는 파라메타는 뭘까요? 이 레이블이 안착되는 이 레이블을 붙여야 되는 윈도우의 이름인 것 같죠? 네, 그래서 윈도우 앞에서 선언한 윈도우를 여기서 선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텍스트 이름이 쿡북 파이썬을 이라는 거죠. 예, 이게 뭐냐면 해당 레이블의 글자 값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레이블을 이제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레이블도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선언을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보니까 윈도우 동일한 윈도우에다가 쓰는 거네요. 그리고 텍스트는 한글로 열심이고 폰트라는 속성도 있네요. 폰트는 뭘까요? 당연히 이제 글꼴, 사이즈도 글꼴과 글자 크기까지 속성을 다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FG 이게 뭐의 약자일까요? 네, foreground겠죠? 네, 이게 뭐냐면 글자 색깔을 네, 블루로 해줘라 라는 뜻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레이블을 더 만들었어요. 역시 레이블 함수로 생성을 했고 저희가 앞에 만들었던 윈도우 창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자, 글자의 내용은 뭐냐면 공부 중입니다 라는 거예요. 네, 배경은 마젠타 색깔을 갖고요. 이건 백그라운드의 약자겠죠. 그 다음에 위드스 이거는 글씨 사이즈도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네요. 근데 여기서의 글씨 크기는 폰트의 크기가 아니라 글씨가 써지는 영역의 여백의 크기겠죠. 위드스가 20, 하이트가 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앵커는 네, SE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거는 뭘까요? 네, 여기 뒤에 나오지만 네, 옵션에 대한 설명 어느 위치에 잡을지. S이면 뭘까요?
네, 사우스, 이스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남동 쪽에다 이제 붙여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옵션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폰트는 글꼴과 크기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FG는 foreground의 약자로 글자색, BG는 백그라운드의 약자로 배경색, 그 다음에 위드스와 하이트는 네, 위젯이 들어갈 네, 폭과 높이를 지정하는 거고요. 자, 앵커는 얘가 어느 위치에 지정할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레이블을 생성을 하면 생성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어딘가 안착을 시켜야 돼요. 네, 그러면 각각의 레이블에 대한 팩 함수를 실행하면 됩니다. 이거 실행하면 어디 윈도우에 들어가요? 네, 어디 윈도우에 들어가는지는 이미 생성할 때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팩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팩 함수를 실행을 해주시고 나서 윈도우즈 메인 룹을 해주시면 당연히 윈도우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 윈도우를 이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주 뚝딱뚝딱 이제 윈도우도 하나 생성을 했고, 네, 그 다음에 글씨를 집어넣는 것까지 했어요. 자, 저희가 이제 레이블에다가 글자 대신 이미지를 넣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아무래도 글자만 넣는 것보다는 이미지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예쁘죠? 예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UI를 많이 중요시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너무나 예쁜 강아지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이제 사용하고 싶은 이미지를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파일명은 네, 도구.gif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요거 말고 뭐 다른 걸 받으셔도 되고요. 근데 주요한 건 이제 GIF 파일만 우선은 지원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사용하려는 위젯이 포토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JPG나 BMP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가급적 GIF 파일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파일명은 이제 여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 해당 코드가 있죠. 저희가 뭐 코드 10-04.py 파일, 파이썬 파일인데요. 이 파일이 있는 위치랑 요 도구라는 파일이 있는 위치가 어떻게 다를까요? 네. 여기 아래 폴더 아래 GIF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아래 지금 GIF 파일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걸 다른 명으로 이름을 다운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cat.gif를 받았다라고 치면 요거는 파일명은 바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코드랑 같은 데다가 파일을 넣었다. 그러면 굳이 뭐예요? 경로명을 안 쓰고 그냥 cat.gif를 쓰셔도 돼요. 결국은 요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요 부분은 여러분이 다운받는 파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해요. 이제 저희가 윈도우 위젯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TK 인터 패키지를 네,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되겠죠. 네, 생성한 윈도우에 우선 포토 이미지라는 위젯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포토 이미지를 저장하는 변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포토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서 포토 이미지라는 저희 위젯을 썼고요. 그 다음에 포토 이미지의 파라메타를 보니까 파일 파라메타를 사용을 하네요. 파일 이퀄 그 다음에 저장된 경로를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확한 이름을 정확히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미지를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레이블에 글자 대신 이미지를 넣는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레이블을 하나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네, 생성하는 레이블에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윈도우 정의하고 들어갈 텍스트 정보가 들어갔죠. 근데 여기에는 윈도우를 정의를 해주시고 텍스트 정보가 아니라 뭐예요? 이미지 이퀄 포토. 이 포토는 뭘까요? 앞에서 우리가 선언한 포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레이블에다가 그냥 글자 대신 이미지를 넣는다. 근데 바로 이미지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포토 이미지라는 위젯을 통해서 넣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토 이미지를 통해서 생성된 포토를 넣어주시고 나서 네, 똑같아요. 방법은 레이블을 패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윈도우를 호출해 주시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예쁜 강아지가 모양이 이제 화면상의 윈도우에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 하나 말고 두 개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수정을 해서 두 개의 이미지를 한번 할게요. 앞에서는 이제 강아지를 했으니까 이제 양이들, 네, 양이들, 우리 친구들 양이를 좋아하죠? 네, 양이들을 한번 해보죠. 자, 이게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고양이 파일을 두 개를 찾으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파일 하나의 이름은 cat.gif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파일의 이름은 cat2.gif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러면 요거는 뭐 다른 이름으로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두 개니까 당연히 레이블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네, 레이블을 두 개가 필요하겠죠. 레이블 하나에다가 그 이미지 속성을 두 개를 쓸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포토도 몇 개 선언해야 돼요? 두 개를 선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도 두 개를 선언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소스 코드를 한번 볼게요. 네, 똑같이 TK 인터 임포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랑 다르게 포토를 하나, 두 개 선언해서 필요한 그 경로를 정확히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바뀔 수 있다. 네, 이거는 네, 바뀔 수 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하려면 여러분의 소스 코드 폴더 아래 GIF 폴더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레벨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레벨에다가 포토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킹을 해주고 나서 최종적으로 윈도우를 출력을 해주시면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그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이제 저희가 버튼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뭐 레이블은 아주 기본적이지만 이제 버튼, 뭐 확인, 뭐 취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니면 오케이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인터랙션이 나도 좋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버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마우스를 클릭하면 뭔가 작업이 실행이 되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해볼 건 뭐냐면 이미지를 누르잖아요. 네, 이미지를 누르면 네, 간단히 메시지 창이 나오는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자, 우선은 TK 인터에서 임포트해서 이제 모든 걸 가지고 오는 걸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시적으로 메시지 박스를 한 번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로 한번 선언을 할 텐데요. 메시지 박스 부분만 우리가 출력하려는 메시지 박스 부분만 함수로 선언을 할게요. 그래서 my function이라는 함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 show info 라는 이게 뭐냐면 show info 형태의 메시지 박스예요. 그러니까 show info는 보통 기본으로 저희가 얼러트 창처럼 나오는 거죠. 그래서 OK 버튼이 하나만 있는 창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뭐죠? information이라 그 아이콘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화면상처럼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파라미터는 메시지 창의 캡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메시지 창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강아지 버튼이고 강아지 귀엽죠? 하고 하면 이제 요 창만 이제 띄워주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코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가지고 오려면 반드시 포토 이미지라는 위젯 함수를 써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포토라고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포토 이미지로 이제 얘를 가지고 옵니다. 얘를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미지가 눌려져야 되니까 이미지가 마치 버튼처럼 동작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버튼을 하나 생성을 했는데 네, 이 생성자 함수의 이름은 뭘까요? 네, 이제 대충 아시겠죠? 네, 버튼입니다. 버튼. 네, 버튼이라는 생성자 함수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레이블도 해봤으니까 대충 감이 잡히실 거예요. 네, 얘는 어디에 표현이 되냐? 방금 선언했던 위에서 선언했던 윈도우에 부착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텍스트가 아니라 뭐예요? 이미지를 버튼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모양의 이미지를 갖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커맨드라는 게 있어요. 커맨드는 뭐냐면 클릭을 했을 때 뭔가 동작을 해라 라는 명령어를 넣어주는 매개체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눌려지면 뭐예요? my function이라는 함수를 수행해라. 네. 눌려지면 메시지 박스가 출력이 되라 이런 얘기랑 똑같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한 겁니다. 자, 버튼이 이제 생성이 됐기 때문에 버튼 이제 강아지가 들어간 버튼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해당 버튼을 패킹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를 생성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강아지를 누르면 어떻게 해요? 네, 강아지를 누르면 my function이라고 하는 이 얼러트 창이 한번 출력이 되는 형태로 이제 동작이 됩니다. 자, 이제 버튼이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네모난 버튼이죠. 네, 눌려졌을 때 반응을 하는 네모난 버튼인데요. 이 버튼 말고도 버튼이 되게 많아요. 네. 저희가 체크 버튼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체크 버튼은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옆에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체크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죠. 네, 체크 버튼은 이제 그 뭔가 온오프 형태를 많이 할 때예요. 그래서 이게 주로 많이 하는 게 뭐 성별이라든지 뭐 당신의 좋아하는 뭐 취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연령대, 이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쓰죠. 네. 그래서 보통 체크버튼은 켜고 끄는데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크버튼이 ON이 되면 이제
켜진 거고요. 그 다음에 온이 안 되고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이제 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뭐를 해볼 거냐면 그 우선 체크 버튼이 켜져 있는데 얘를 끄면 네, 메시지 창이 뜨는 거예요. 네.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이제 비슷할 것 같죠, 느낌상. 그래서 아마도 얘도 뭐예요? 마이 펑션이라고 해서 메시지 박스가 켜지는 형태의 기능이 이제 구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코드 부분은 이제 메인 코드는 아래쪽에서 구현이 되겠죠.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봤지만 결국은 이제 이 버튼이나 이게 소위 말 이것도 약간의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버튼이 눌리던지 뭔가 활성화가 되면 하는 업무들은 주로 뭘로 선언하는 게 편해요? 함수로 별도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관례적으로 하는 거죠. 자, 윈도우는 앞에서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체크박스를 하나 만들어야 될 거예요. 체크박스를 체크를 하려면 이게 체크됐다 안 됐다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거를 이제 컴퓨터나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1이나 0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겠죠. 그래서 대충 보니까 여기가 이제 체크박스가 꺼져 있는 경우는 이제 0으로 세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크박스가 ON이 되면 이제 1로 세팅이 되겠죠. 예, 그런 형태로 아마 구현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체크박스 안에 여러 개의 이제 속성 중에서 요 값을 받는 애를 저희가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HK라는 변수를 사용을 할 텐데 이 변수는 어떤 변수냐면 나중에 이 체크박스가 체크가 됐냐 안 됐냐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티저 밸리어블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정수형 변수를 만들어주는 그런 얘가 이제 어떤 수가 들어오든지 간에 얘를 정수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체크박스를 하나 생성을 해주시면 돼요. 체크박스는 체크 버튼이라는 위젯 생성자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앞에서 선언했던 윈도우에다가 얘를 장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크박스에는 여기 그냥 텍스트로 설정을 했네요. 텍스트로 클릭하세요. 여기다가 이제 그림으로 넣고 싶으면 아까처럼 이제 이미지를 쓰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글자만 했기 때문에 텍스트로 클릭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얘 값은 이 밸리어블은 앞에서 선언한 HK라는 값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얘가 눌려지거나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my function을 수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패킹을 해주고 윈도우에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체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지가 됐을 경우에 0이면은 체크박스가 꺼졌다라고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요. 아닌 경우에는 켜졌어요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체크박스가 눌려지는 거에 따라서 그 메시지 박스가 계속 뜨는 거를 아마 소스 코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꼭 코딩 해보시고 계속 진행을 해서 이걸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의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라디오 버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라디오 버튼은 버튼 안에 이제 요렇게 생겨 동그라미가 여러 개가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라디오 버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중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뭐 그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뭔가 선호도 조사도 하지만 요 라디오 버튼은 확실히 이제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할 때 주로 사용을 하죠. 체크박스는 이제 다중계 선언이 되고 다중계가 선택이 되는 게 가능하고, 라디오 버튼은 세당 버튼 중에 하나만 주로 이제 선택이 되는 쪽으로 사용을 합니다. 방법은 비슷해요. 방법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라디오 버튼을 총 3개를 지금 만들었고요. 뒤에 그림을 한번 잠깐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파이썬, C++, 자바라고 3개의 그 라디오 버튼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라디오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어떤 게 선택이 됐는지가 밑에 이제 레이블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코드를 한번 간단하게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답이 보여져서 그냥 할게요. 동일하게 TK 인터 임포트 하는 건 동일하고요. 윈도우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그 3개 라디오 버튼 중에 어떤 게 눌려졌을 때마다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여기서 이게 첫 번째가 눌려지고 두 번째가 눌려지고 세 번째가 눌려지는 거 어떻게 알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 밑에 생성자 부분에서 처리를 해줘요. 생성자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밸리어블하고 인티저 밸리어블이라고 함수로 하나 변수를 선언을 했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수형 변수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라디오 버튼을 총 3개를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생성하는 변수는 RB1, 2, 3로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생성할 때는 라디오 버튼이라는 생성자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생성자 위젯 함수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라디오 버튼은 앞에서 선언한 윈도우에 얘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 옆에 오는 캡션은 텍스트 속성에서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썬, C++, 자바 이런 식으로 쭉 기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해당하는 variable 값은 var,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터 variable로 선언했던 변수로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라디오 버튼이 일종의 그룹인 거죠. 3개가 여기서는 3개고요. 뭐 다른 거 뭐 여러분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뭘 좋아하세요? 그럼 만약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그럼 4개를 하나로 묶어야겠죠.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게 요 variable의 요 변수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요게 같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다른 걸 선택하면 이전에 선택된 게 해지가 됩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해당하는 valuable에 그 다음에 고정값을 첫 번째 건 1, 2, 3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이건 이 프로그램에서 이미지로 한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눌리든지 간에 my 펑션을 실행을 해라 라는 게 이제 공통적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라디오 버튼 첫 번째 눌렀을 때는 다른 모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요 my 펑션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동일한 일을 하는 거다. 그러면 my 펑션에 요 업무를 다 묶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기 맨 밑에 이제 레이블이 하나 들어가 있죠. 요걸 레이블로 선언해야 되니까 레이블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실행하자마자는 선택한 언어라는 게 나와야 되니까 선택한 언어라는 텍스트를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그냥 글자색은 빨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디오 버튼 하나, 2개, 3개를 패킹 해줬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다가 레이블을 패킹을 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순서대로 이제 그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패킹하는 순서에 따라서 그냥 순차적으로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요렇게 선언돼서 동작이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 my 펑션에 갔더니 이 variable의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 variable의 값을 갖고 오는데 그 값이 1이면 뭘까요? 예, 파이썬이라는 첫 번째 이게 선택이 됐겠죠. 네. 파이썬이 선택이 되면 어떻게 해요? 네, 레이블의 configure 값의 텍스트를 파이썬으로 바꿔라는 겁니다. 이 레이블 1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예요. 요 레이블 1. 요 레이블 1에 지금 configur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속성을 수시로 바꾸는 겁니다. 예. 그래서 파이썬으로 바꿔라. 만약에 2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네, C++로 바꿔라. 그 다음에 3일 경우에는 자바인데 그 외에는 다 3이니까 그냥 else로 해서 자바로 바꿔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코드가 약간 길어지긴 했지만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맞춰줘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예제도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이게 코드가 돌아가면서 계속 이거를 라디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네, 눌러질 때마다 이제 variable get 함수가 이제 동작을 계속하면서 요게 이제 파이썬이냐 C++이냐 자바가 계속 바뀌는 형태로 이제 동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코딩을 꼭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네, 계속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